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대와 같이 쏟아지는 비에 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큰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며 오늘 작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병강세전을 들고 왔습니다. 병강세전은 원래 판소리고 조선 후기에 공연되던 판소리 레퍼토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소리 12마당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는 전승되지 않아서 소리로 부를 수 없는 판소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듣고 소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문자로 텍스트로 전해지는 병강세전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우리 문학작품들이 영화화될 때 그 시각적인 인상에 압도되어서 작품의 주제가 약간 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뽕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병강세전도 그 중에 하나죠. 오늘 작품 끝까지 들어보시면 병강세전이 그냥 야하기만 한 에로물이 아니었구나 하고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내용 중에 일부 야한 장면이 있거나 단어들이 좀 직설적이긴 한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충분히 소화하시리라 믿고 원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녀 상열지사 특급 고어 호러물 병강세전 끝까지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함께해요. 고고. 병강세전. 요 근래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이었다. 평안도 월경촌에 계집 하나 있으되 얼굴로 볼짝시면 그 모습은 이러했다. 기민머리 밑에는 2월의 복숭아꽃이 반틈 피어 어리었고 초승달 같은 눈썹 사이에 달빛이 비치었다. 앵두 같은 입술은 고운 비단에 붉은 물감 머금은 붓을 쿡 찍어놓은 듯하고 가는 허리는 봄바람에 흐늘거리는 수양버들 같다. 찡그리며 웃는 것과 말하며 걷는 태도는 중국의 유명한 미인 서시와 포사라도 따를 수가 없다. 하지만 사주에 청상살이 겹겹이 쌓였기에 남편이 죽어나가기를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게 콩 주워 먹듯 했다. 15에 얻은 서방은 첫날 밤 잠자리에 서로 껴안고 놀다가 죽고 16에 얻은 서방은 성병에 걸려 죽고 17에 얻은 서방은 문둥병에 죽고 18에 얻은 서방은 벼락 맞아 죽고 19에 얻은 서방은 천하의 도적놈으로 포도청으로 잡혀가서 죽고 20살에 얻은 서방은 약을 먹고 죽으니 서방이라면 생각하기도 싫고 송장치기도 신물이 난다. 2, 3년씩 걸러가면서 서방 초상을 치르더라도 소문이 흉악할 텐데 하나에 하나씩 초상을 치른다. 이것은 남이 아는 기둥서방, 그 나머지는 몰래 간통한 서방, 은밀하게 정만 준 사내, 잠깐 안아본 사내, 빨리 안아본 사내, 입 한 번 맞춘 놈, 젖 한 번 쥐어본 놈, 눈으로만 안아본 놈, 손 만져본 놈, 심지어 치맛귀에 닿을 듯 얼른 한 놈까지 죽어나가는데 한 달에 열을 넘겨 1년에 170명, 윤달이 든 해면 200명도 더 된다. 어떻게나 싹 쓸었던지 30리 안팎에 상투 올린 사내는 고사하고 15 넘은 총각도 없어 계집이 밭을 갈고 처녀가 집을 지으니 황해도와 평안도 두 도의 관가에서 의논한다. 인연을 두었다가는 우리 두 돈에 줬단 놈 다시 없고 여인국이 될 터이니 쫓을 수밖에 없다. 두 도가 함께 집을 헐어내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니 옥녀가 할 일 없이 쫓겨나온다. 물건을 보자기에 싸 옆에 끼고 동백기름 듬뿍 발라 머리를 곱게 빗은 후 산호비녀 찌르고 나들이 할 때 쓰는 장옷을 겨드랑이 밑으로 걸어서 메고 행똥행똥 나오면서 혼자 악을 써댄다. 어허, 인심 참 흉악하다. 황해도 평안도 아니면 살 데가 없을까? 삼남쫓은 더 좋다더고. 노정기로 나올 적에 중화 지나 황주 지나 동선령 얼핏 넘어 봉산, 서흥, 평산 지나서 금천 떡정거리 다개우물 청석관에 당도하니
이때 병강세라 하는 놈이 천하의 잡놈으로 삼남에서 빌어먹다 양서로 가는 길에 연놈이 오가다가 청석골 좁은 길에서 둘이 서로 만나거든. 간악한 계집년이 힐끗 보고 지나가니 음흉한 강세놈이 다정히 말을 묻는다. 여보시오, 저 마누라 어디로 가시는 거요? 수처녀 같으면 핀잔을 하든지 못 들은 채 가련마는 이 자지 감나이가 홀린 목을 곧게 써서 삼남으로 가오. 강세가 연거푸 묻는다. 혼자 가시오? 혼자 가오. 고운 얼굴 젊은 나이인데 혼자 가기 무섭겠소. 내 팔자 무상하여 상부하고 자식 없어. 나와 함께 갈 사람은 그림자뿐이라오. 어허, 불쌍하오. 당신은 과부요, 나는 호래비니 둘이 살면 어떻겠소? 내가 남편 죽기 신물이 난 사람이요. 남편을 다시 얻고자 하면 궁합을 먼저 볼 것이요. 같은 성끼리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성씨가 무엇이오? 온가요. 예, 난 병가인데 궁합을 잘 보기로 삼남에 유명하오. 태어난 해를 말해보시오. 갑자년에 태어났소. 예, 난 임술년에 태어났소. 천간으로 보자면 갑은 양목이요 임은 양수이니 수생목이 좋고 나금으로 의논하면 임술기해 대해수 갑자 을축 해중금 금생수가 더 좋으니 아주 전생 배필이요. 오늘이 마침 짝짓기 좋은 날이니 당장 혼인합시다. 계집이 허락한 후에 청석관을 처가로 알고 둘이 손길 마주 잡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대사를 지내는데 신랑 신부 두 연놈이 이력이 찬 것이라 이런 야단 없겠구나. 멀끔한 대낮에 연놈이 홀딱 벗고 매산이 본 장난할 때 천생 음골 강세놈이 여인의 양각 번쩍 들고 옥문관을 굽어보며 이상이도 생겼구나. 맹랑이도 생겼구나. 늙은 중에 입 잃는지 털은 돋고 이는 없다. 소나기를 맞았던지 언덕 깊게 패였다. 콩밭 팥밭이 났는지 돈붓꽃이 비치었다. 도끼날을 맞았던지 금바르게 터져 있다. 생수처 옥답인지 물이 항상 고여 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옴질옴질하고 있노. 천리 행룡 내려오다 주먹바위 신통하다. 만경창파 조개인지 혀를 삐좀 빼었으며 임실곶감 먹었는지 곶감씨가 작물이요. 만첩산중 으름인지 제가 절로 벌어졌다. 영계탕을 먹었는지 닭의 벼슬 비치었다. 파명당을 하였는지 더운 김이 그전한다. 제 무엇이 즐거워서 반쯤 웃어두었구나. 곶감 있고 으름 있고 조개 있고 연계 있고 제사상은 걱정 없다. 저 여인 살짝 웃으며 가품을 하느라고 강쇠에 그것을 가리키며 이상이도 생겼네. 맹랑하게 생겼네. 전배사령 서려는지 쌍걸랑을 느직하게 달고 오금문 군내던가 복덕을 붉게 쓰고 냇물가에 물방한지 떨구덩 떨구덩 끄덕인다. 송아지 말뚝인지 털곶비를 둘렀구나. 감기를 얻었던지 맑은 코는 무슨 일인고? 성정도 혹독하다. 화 곧나면 눈물 난다. 어린아이 병 잃는지 젖은 어찌 개웠으며 제사에 쓴 숭어인지 꼬챙이 구멍이 그저 있다. 뒷절 큰방 노승인지 민대가리 둥글린다. 소년 인사 다 배웠다. 꼬박꼬박 절을 하네. 고추 찢던 절구대인지 건불기는 무슨 일인고? 7, 8월 알밤인지 두 쪽이 한 대 붙어 있다. 물방아, 절구대며 쇠곱비, 걸랑, 등물, 세간살이 걱정 없네. 강세놈이 대소하여 둘이 다 비겼으니 이번은 등에 업고 사랑가로 놀아보세. 하늘이 땅보다 먼저라고 하니 난군 먼저 업으시오. 강세가 여인 업고 가끔가끔 돌아보며 사랑가로 어른다. 사랑 사랑 사랑이여 유황나니 포산하고 거리 나니 말이 나고 주가 나니 달기 나고 오왕 부차나니 월서신하고 명왕나니 귀비 나고 여포나니 조선 나고 호생남자 내가 나니 절대가인 네가 났구나. 네 무엇을 가지려느냐. 조거전후 12승 야광주를 가져볼까. 15성 바꾸려던 화시벽을 가져볼까. 천지신지 아지자지 숭금덩이 가져볼까.
부도재산 득은 옹은 항아리 가져볼까? 백은문 입자달에 상평통보 가져볼까? 밀화불수 산호비녀 금가락지 가져볼까? 네, 무엇을 먹고 싶어? 둥글둥글 수박덩이, 웃봉지만 떼버리고 강릉 백청 따르르 부어 숟가락으로 휘휘 둘러 씨는 똑 다 발라버리고 붉은 자위만 덤뻑 떠서 아나 조금 먹으려나? 시금 털털 게살구 애 서는데 먹으려나? 쪽 빨고 탁 뱉으면 껍질 꼭지 건너편 바람벽에 축척축 부딪히는 반수시 먹으려나? 어주축수 애산춘 무릉도와 복숭아 주랴? 2월 중순 이진가 외가지 당참에 먹으려나? 한참을 어르더니 여인을 썩 내려놓으며 강세가 문자하여 여필 종부라고 하니 자네도 날 좀 없소. 여인이 강세를 업고 실금실금 까불면서 사랑가를 하는구나. 사랑 사랑 사랑이야. 태산같이 높은 사랑, 해아같이 깊은 사랑, 남창 북창 노적같이 다물다물 쌓인 사랑, 은하직녀 직금같이 올로리 맺힌 사랑, 모란화 송이같이 펑퍼져 버린 사랑, 세곡선 다출같이 타래타래 꼬인 사랑, 내가 만일 없었으면 풍류 남자 우리 난군 황 없는 봉이 되고, 임을 만일 못 봤으면 군자호구 이내신세 원일은 앙이로다. 기러기가 물을 보고 꽃이 나비 만났으니 웅비종자 요린간 좋을시고 좋을시고 동방화총 무엇하게 백일양락 더욱 좋다. 황금옥 내사 시르이 청석관이 신방이네. 두 연놈이 이렇게 장난하니 재미있는 그 노릇을 한두 번만 할 수 있겠나? 처갓집에 가서 한 번 신방 차리는 일을 그날에 두 번, 세 번 다 한 후에 살림살이 살 걱정하며 둘이 앉아 의논한다. 우리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궁벽하고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는 살 수 없으니 도회지에서 살림을 차리십시다. 내 생각도 그러하오. 두 연놈이 손목 잡고 원산, 강경, 포주, 법성포 등 여러 도회지 곳곳을 찾아다닌다. 옥녀가 병에다 술을 담아 파는 등 닥치는 대로 장사를 하고 날품을 파는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해 애써서 돈을 모아 놓으면 강세란 놈은 윷놀이, 골패, 투전, 장기 등 온갖 노름, 온갖 내기, 온갖 놀이로 허망하게 날려버린다. 게다가 남의 재물을 강탈하고 주먹질을 일삼으며 옷과 세간을 모두 전당 잡혀 술로 탕진하고 옥녀를 의심하여 때리며 밤낮으로 싸우자고 하니 암만 해도 살 수가 없다. 하루는 옥녀가 강세를 달래려고 말한다. 당신 성격으로 도회지 살림 하다가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남의 손에 죽을 것이오. 그러니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사람 없는 곳에서 밭이나 일구어 먹고 땔감이나 구했다면 노름도 못할 것이오. 강짜도 안 할 테니 산중으로 들어갑시다. 강쇠가 대답한다. 그 말이 참으로 옳소. 10년을 굶는다 해도 남의 계집을 보면서 눈웃음 치는 사내놈만 보지 않는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네. 동쪽 금강산은 돌산이라 나무가 없어 살 수 없고 북쪽 묘양산은 추운 곳이라 눈이 쌓여 살 수 없소. 서쪽 구월산이 좋다고는 하나 도적이 많은 곳이라 살 수 없소. 남쪽 지리산이 땅이 기름지고 먹기 살기 좋다고 하니 그리로 갑시다. 살림살이를 짊어지고 지리산을 찾아가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빈집 한 채가 서 있다. 옥녀와 강세가 가까이 와서 보니 임진왜란 때 어떤 부자가 피란 와서 이 집을 지었는지 기와집인데 제법 크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던지 흉가로 비어있어 귀신이 나올 것 같다. 잡초만 거칠게 우거진 뜰에는 살쾡이와 여우의 발자국만 남아있고 깊은 뒷곁에서 들리는 것은 부엉이와 올빼미의 울음소리뿐이다. 강쇠가 이 집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내 팔자가 시찰하러 간 곳마다 대접을 극진히 받는 사또팔자로구나. 쓸쓸하고 적막한 이 산중에 나 올 줄을 네가 알고 이렇게 좋은 기아집을 지어놓고 기다렸나? 부엌에 솥단지 걸고 방도 쓸어 자리 펴고
낙엽을 긁어다가 저녁밥을 지어 먹고는 밤새도록 뒹굴뒹굴 두 연놈이 껴안고 놀기만 한다. 강새는 평생 동안 일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놈이라 낮이면 잠만 자고 밤이면 배만 타니 옥녀가 할 수 없어 불쌍한 듯 가여운 듯 여겨 정답게 말을 한다. 여보시오, 난군 들으시오. 사람마다 하늘이 내린 일이 있어 위로는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군 신세 생각하니 어려서 못 배운 글을 지금 배울 수도 없고 손재주가 없으니 장인 노릇도 할 수 없고 미천이 없으니 장사라도 할 수 있겠소?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막노동밖에 없으니 이 산중에서 살아가려면 산중에 밭을 많이 울고 콩, 기장, 조, 담배 심고 건불, 낙엽, 장가지를 긁어 모으고 나무를 많이 해와 집에서 떼고 또 떼고 남은 장작은 장에 지고 가서 팔면 우리 두 사람 먹고 살기는 넉넉할 것이오. 건장한 저 몸으로 밤낮으로 하는 일이 잠자기와 그짓거리 뿐이니 굶어 죽기 고사하고 우선 얼어 죽을 것이오. 오늘부터 지게 지고 나무나 하여오소. 강새가 픽 웃으며 말한다. 어허, 참으로 허망하다. 명마가 다리 부러지면 왕십리 걸음을 싣고 기생이 잘못되면 길가에서 술장사를 한다는 말을 남의 말로 들었더니 나 같은 천하의 오입쟁이에게 나무지길지란 말인가.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모르겠으나 자네 말이니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강새가 나무하러 나간다. 원래 근본도 없는 사람인데다 동네에 빌릴 데도 없으니 복권 쓰고 도포 입었을 리가 있나. 포구 근방의 시장판에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차림새라 간망곤을 아무렇게나 쓰고 무늬 없는 두루마기 걸치고 때가 살짝 묻은 버선 신고 남색 데님 매고 새 미투리 맵시 있게 들맨 후에 낙과 도끼 들게 갈아 점심구럭에 함께 묶어서 지게 위에 모두 얹어 한 어깨에 둘러매고 긴 담뱃대 붙여 물고 나무끝 모인 곳을 어슬렁어슬렁 흥얼대며 찾아간다. 그래도 한때는 기생집에 들락거렸는지라 흥얼대는 소리가 여느 나무꾼과는 조금 다르다. 태고라 천왕씨가 목덕으로 즉위하니 오행 중에 먼저 난 게 나무덕이 으뜸이라. 천지인 삼왕시절 각 1만 8천 세를 무위 위하 지내시니 그때에 나 낳았으면 오죽이나 병겠는가. 1년 4절 놀 데 없이 손톱발톱 잦아지게 밤낮으로 벌어도 불승기한 불쌍하다. 내 평생 먹은 마음 남보다는 다르구나. 좋은 의복, 가진 패물, 호사를 질끈하고 예쁜 계집, 좋은 주요, 잡기로 벗을 삼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쨌더니 층암절벽 저 높은데 다리 아파 어찌 가서 억새풀 가시덩굴 손이 아파 어찌 베며 너무 묶어 온짐 되면 어깨 아파 어찌 지고 상구 곡심 무인처에 심심하여 어찌 옳고 신세자탄 노래하며 정처 없이 가노라니 이때에 둥구마천 백모촌에 여러 초군 아이들이 나무하러 몰려와서 지게 목발 두드리며 방아타령 산타령의 농부가 목동과로 장난을 하는구나. 한 아이가 방아타령을 한다. 산에 올라 산전방아, 들에 내려 물방아, 여주 이천 밀다리방아, 진천 통천 오려방아, 남창 북창 화약방아, 각대카님 용정방아. 이 방아 저 방아 다 버리고 칠야 삼경 깊은 밤에 우리 임은 가죽방아만 찢는다. 오다 오다 방아 찢는 동무들아. 방아 처음 내던 사람 알고 찢나 모르고 찢나.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의 조작방아. 사시상춘 걸어두고 떨구덩 찌어라. 전세 대동이 다 늦어간다. 또 한 놈은 산타령을 한다. 동금강산, 서구월산, 남지리산, 북묘양산, 용로 천리수로 천리 이천리 들어가니 탐나국이 생기려고 한라산이 둘러있다. 정읍내장산, 장성 이밤산, 고창 반등산, 고부 두승산, 서해 수구 막으려고 부암 변산 둘러있다. 또 한 놈은 농부가를 한다.
이씨 조선 태평 시절 도덕 높은 우리 임금, 강구미복 동요 듣던 요 임금의 버금이라 내 다리 빼어라 내 다리 박자 좌수충광을 우스이 여보소 동무들아 앞 남산에 소나기 졌다 삿가 쓰고 도롱이 입자. 또 한 놈은 목동가를 부른다. 갈퀴 메고 낫 갈아가지고 지리산으로 나무하러 가자 얼럴. 쌓인 낙엽 부러진 나뭇가지 긁고 주워 얽어서 묶어지고 해 지는 산길 내려올 때 손님 보고 절을 하니 품 안에 있는 상과 땡떼굴 다 떨어진다 얼럴. 비 맞고 갈증난 손님 술집이 어디 있나. 저 건너 살구꽃핀 마을을 손을 들어 가리키자 얼럴. 뿔 굽은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가니 유황숙이 보았으면 나를 오죽 부러워하리 얼럴. 강쇠가 다 들은 후에 아무리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아도 어린 것들과 함께 나무를 할 수는 없다. 도끼를 빼어들어 매고 이봉우리 저봉우리 다니면서 그중 큰 나무는 한두 번씩 찍은 후에 나무의 내력을 말하며 제 스스로 저를 꾸짖는다. 오동나무 배자하니 순 임금의 오현금, 살구나무 배자하니 공부자의 강단, 소나무 좋다마는 진시황의 오대부, 잣나무 좋다마는 한고조 덮은 그늘, 봄을 사랑하듯 홍도나무 사랑하옵고, 비 내려 깨끗하니 버드나무 좋을시고, 밤나무 신죽감, 전나무 돛대 제목, 가시목 단단하니 각 영문 곤장감, 참나무 꼿꼿하니 배 짓는데 제목감, 쭉나무 오시목과 산유자 용목 건팽은 목수에게 좋은 나무이니 불떼기는 아깝도다. 이리저리 생각하니 벨 나무가 하나도 없다. 산중에 샘물 솟아나는 풍광 좋은 곳에 점심 구럭 풀어놓고 든든하게 먹은 후에 부싯돌 얼른 쳐서 담배 피워 입에 물고 솔그늘 잔디밭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시 한 귀 읊어본다. 우연히 소나무 밑에 오게 되어 돌베개 높이 베고 잠이 들었네. 이 시는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잠자리 참으로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잠이 드니 코 고는 소리에 산중이 들썩들썩한다. 한소금 질끈 자다 낮바닥이 선득선득 비스키 눈 떠보니 하늘에 별이 총총 이슬이 젖어 있다. 게을리 일어나서 기지개 불끈 켜고 뒷꼭지 두드리며 혼잣말로 두렁거린다. 요새 해가 그리 짧아 빈 지게 지고 가면 계집년이 방정 떨겠지? 사방을 둘러보며 집으로 가는데 길가에 장승 하나가 서 있다. 강쇠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힘 만들이고 벨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저기 있구나. 해는 지고 갈 길은 먼데 장작을 거저 얻었으니 참으로 좋을시고. 지게를 고쳐지고 장승 있는 곳으로 급히 가니 장승이 화가 나서 얼굴에 핏기를 올리고서 눈을 딱 부릅뜨고 서 있다. 강쇠가 장승에게 호령했다. 네 이놈! 누구 앞에서 얼굴색을 바꾸고 눈을 부릅뜨느냐? 거칠고 포악하기로 남도의 이름난 병광세를 모르느냐? 마시장, 어시장, 사당패 놀이판, 씨름판에서 잔뼈가 굵은 인의 솜씨를 모르느냐? 먼저 배를 차고 다음에 뒷덜미를 치는 선취복장, 뒷덜미를 손으로 치는 후취덜미, 가랑이에 발을 넣어 내동댕이 치는 가래단죽, 12권법을 모두 익혔으니 장비의 용맹한 부하들이라도 모두 다 나를 당할 수는 없도다. 하물며 수족 없는 너란 놈이 어찌 나를 당해낼 소냐. 강쇠는 달려들어 장승을 불끈 안더니 엇비스듬하게 돌려 쑥 빼내어 지게 위에 얹는다. 지게를 짊어지고 상여 나가는 소리를 부르며 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문 안에 들어서며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한다. 이 사람 옥녀 거기 있나? 장작나무 해왔네. 장작을 뜰 가운데 턱 부리고 방문 열고 들어가니 강쇠 계집 반결하고 급히 나서 손목 잡고 어깨를 주무르며 어찌 그리 저물었나. 평생 처음 나무 가서 오죽 애를 썼겠는가요. 시장 한 대 밥 차십시오. 방 안에 불 켜놓고 밥상 차려드린 후에 장작나무 구경차로 불 켜들고 나와보니 어떠한 큰 사람이 뜰 가운데 누웠을 때 조관을 지냈는지 사무품대 갖추고 방울 눈 주먹코에 채수염이 점잖다. 여인이 깜짝 놀라 뒤로 팍 주저앉으며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나무하러 간다더니 장승을 뽑아왔네 그려. 나무가 아무리 귀하다 해도 장승 패서 뗀단 말은 생전 듣도 보도 못했소. 만일 패서 뗀다면 목신이 노하고 부엌신이 노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테니 어서 급히 지고 가서 서 있던 자리에 도로 세우고 왼발 구르며 주문을 외운 다음에 다른 길로 돌아오소. 강세가 호령했다. 집안의 일은 가장인 남정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편네는 가장이 하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집이 요망하게 그것이 무슨 소린가? 중국 진나라의 충신 계자추도 산에서 불에 타 죽었고 한나라의 장군 기신이도 불에 타 죽었소. 사람이 불에 타 죽어도 아무 탈이 없었는데 나무로 깎은 장승인형을 뽑아와 패서 뗀들 무슨 문제가 있겠나?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르는 법이니 요망한 말 다시 말게. 밥상을 물린 후에 도끼 들고 달려들어 장승을 쾅쾅 빼서 군부를 많이 넣고는 부부가 홀홀 옷을 벗고 사랑가로 농탕치며 서로 껴안고 사랑의 의식을 맛있게 하였구나. 이때 지리산 장승이 강쇠를 만나 도끼 아래 조각나고 부엌 아궁이 속에서 제가되니 오죽이나 원통했겠나. 의지할 곳이 없어 하늘을 떠돌며 울고 다니다가 혼자 다녀서는 이놈 원수 못 갚겠다 생각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자 장승 우두머리에게 찾아갔다. 경기도 노량진 선창으로 대방 장승 찾아가서 문안드린 후에 억울한 사연을 아랜다. 저는 경상도 함양군 지리산에서 산길 지키던 장승으로 백성에게 포악하게 한 적도 없으며 비바람도 피하지 않고 오로지 그곳에서 주어진 직분만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병강세라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오입쟁이 놈이 산중으로 들어와 죄 없는 저에게 공연히 달려들어 셀 수 없이 꾸짖고 욕하더니 저를 뽑아서 지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지 계집이 깜짝 놀라 갖다 도로 세워두라고 말해도 이놈이 듣지 아니하고 도끼로 쾅쾅 패서 부엌 아궁이에 저를 화장했사오니 이놈을 그냥 두어서는 한겨울의 장작감으로 근처의 장승들을 다 패어떼어 화가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옵니다. 이러한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저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후환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대방장승이 크게 놀라 말한다. 이 일은 큰 병고이니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용인 사근내의 공원님과 수원 지지대의 유사님께 이 전가를 알리고 모셔오너라. 요사이 자주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하게 잘 지내시지요? 경상도 함양 지리산 장승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니 망고에 없던 병고이옵니다. 이 같은 일이 오늘날 생겼으니 수고롭다 마옵시고 잠깐 이곳으로 오셔서 생각을 함께 모아 처리할 방법을 찾고자 하옵니다. 함양 장승의 홀령이 급히 가서 두 군데에 전가라니 공원과 유사가 급히 와서 예를 갖춰 인사한다. 함양 장승이 원통함을 아는 내력을 대방 장승이 말하니 공원과 유사가 묻는다. 이 일은 우리 장승이 생긴 후로 처음 일어난 병고이오니 장승 임원 셋만 모여 앉아 조용히 처리해서는 안 되옵니다. 전국 8도의 장승을 다 모이게 해 함께 의논해 처리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대방 장승이 좋다고 하고 입에다 붓을 물고 통지문 넉 장을 쓱 하고 써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하고 지초가 불에 타면 난초가 탄식하는 것은 세상의 떳떳한 이치로다. 지리산 산중에 사는 병강세가 함양 장승을 뽑아다가 도끼로 패서 화장했으니 이놈의 죄는 10,000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도다. 이놈 죄상을 가볍게 처리할 수 없어 각 도의 장승 모두에게 이 통지문을 보내니 이번 달 초 자정에 노량진 강가 선창에 모두 모여 함양 장승을 애도하고 병강세놈 죽일 꾀를 모아보도록 합시다. 통지문 한 장은 경기도 진관천의 장승인 맡아 경기도 34 장승, 충청도 54 장승에게 전하도록 하고 또 한 장은 경기도 고향 홍재원의 장승인 맡아 황해도 23 장승, 평안도 32 장승에게 전하도록 하고 또 한 장은 경기도 양주 다락원 장승인 맡아 강원도 26 장승, 함경도 24 장승에게 전하도록 하고
또 한 장은 경기도 수원 지지대의 장승이 맡아 전라도 56장승, 경상도 71장승에게 전하도록 하라. 귀신의 조화인데 오죽이나 빠르겠습니까? 바람같이 구름같이 순식간에 다 전해졌다. 조선에 있는 장승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한 날 밤에 다 모이니 노량진 새남터로부터 시흥 읍내까지 장승들로 빽빽하다. 장승에 절하는 법이 고개만 숙일 수도 없고 허리만 굽힐 수도 없어 사람으로 말하면 발 앞부리를 디디고 뒤축만 달싹하는 모양이었다. 일제히 절을 하고 문안 인사를 한 후에 대방 장승이 회의를 시작한다. 통지문을 읽어보았으면 여러 장승을 함께 모이도록 한 이유는 알 것이오. 병강세가 지은 죄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 의견을 말해 주시오. 함경도 단천 마천령 꼭대기에 서 있는 장승이 무리 속에서 앞으로 나오며 말한다. 그놈의 식구들을 모조리 새남터로 잡아다가 목을 뱁시다. 대방 장승이 대답한다. 우리 장승이 귀신과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 지역의 풍토를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마천령 장승 하시는 말씀 상쾌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놈의 식구란 게 계집 하나뿐이고 그 계집은 강쇠를 말렸다고 하니 죄를 줄 수 없는 것이오. 강쇠라 하는 놈도 순식간에 목을 베어버리면 세상이 알 수 없어 무사람들에게 경계가 되지 못할 것이니 여러 장승님네는 다시 생각하옵소서. 압록강가에 서 있는 장승이 나서며 말한다. 이에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게서 나온 것은 내게로 돌아간다고 하셨으니 우리 식구대로 그놈 집을 에워싸고 불을 확 지른 후에 못 나오게 하면 그놈도 함양 장승같이 화장이 되오리다. 대방 장승이 대답한다. 흉악한 그런 놈을 갑자기 불 지르면 제 죄를 모르고 도깨비의 장난인가 도적놈의 난리인가 의심을 할 테니 다시 생각하여 보시오. 해남의 관머리 장승이 말한다. 대방님 하는 분부 구구절절히 지당하오. 그러한 흉악한 놈을 쉽사리 죽여서는 지옥을 씻지 못할 것이오. 그러하니 고생을 실컷 시켜 죽자 해도 죽지 못하고 살자 해도 살 수 없어 한 달 하고 19해 동안 밤낮으로 볶이다가 험악하게 죽게 되면 장승 화장한 죄인 줄 저도 알고 남도 알아 쾌히 징계될 것이요. 우리 식구대로 병 하나씩 가지고 강쇠를 찾아가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구별 없이 새 집에 흙 바르듯이 종이 만드는 곳에서 종이 걸듯이 장판에 기름 먹이듯이 외관 목기에 오칠하듯이 겹겹이 바르는 것이 좋을 듯하오. 대방 장승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해남 장승 하는 말씀 번잡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아 매우 좋소. 그대로 시행하되 조그마한 강새놈에게 저리 많은 식구가 아무렇게나 달려들면 많은 데는 너무 많고 빠진 데는 틈이 생길 것이오. 그러니 머리에서 두 팔까지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차지하고 겨드랑이에서 볼기까지는 황해도와 평안도가 차지하고 항문에서 두 발까지는 강원도와 함경도가 차지하고 오장육부 뱃속일랑 경기도와 충청도가 차지하여 8만 4천 털구멍 하나라도 빈틈없이 단단히 잘 바르도록 하시오. 팔도 장승들이 대방 장승의 명령을 듣고 사냥 나온 벌떼같이 몹쓸병 하나씩 등에 지고 함양 장승 앞장서서 강세에게 달려들어 각기 자기네 맡은 대로 병으로 도배를 한 연후에 다시 팔도 곳곳으로 흩어졌다. 이때에 강쇠는 장승을 패어 덮게 떼고 그날 밤을 자고 깨니 아무 탈이 없었다. 제 계집 두 다리를 양편으로 딱 벌리고 오목한 그 구멍을 기우시 굽어보며 밖은 검고 안은 붉고 정령한 부엌일세. 빠끔빠끔하는 것은 조항동증 정령났제. 제 김을 보이면서 불끈불끈하는 수가 목신동증 정령났제. 가난한 살림살이 굿하고 경 있겠나? 목신하고 조항하고 사활을 붙여보세. 아침밥 끼니 애워 한 판을 질끈하고 장담을 실컷 하여
하루 이틀 쉰 후에 이 근방 있는 장승 차차 빼오면 올봄을 지내기는 나무 걱정할 수 없지. 하루를 그럭저럭 지내고 그날 저녁 한참을 고나게 자고 있노라니 갑자기 온 집안에 장승이 늘어서서 강쇠의 몸을 한 번씩 건드리고 말없이 나간다. 강쇠가 깜짝 놀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고 눈을 뜨려고 해도 꼭 붙어서 떠지지 않고 온몸은 꽁꽁 동여맨 듯 여기저기 쑤시지 않는 곳이 없어 죽을 것만 같았다. 날이 점점 밝아 옥녀가 잠을 깨어 강쇠를 보니 모습이 흡사 송장과 같은데 신음소리가 나는 걸로 보아 숨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깜짝 놀라 옷을 입고 미음을 끓여 소금간을 해 강쇠 입에 떠넣으려 해도 이를 꽉 물고 있어 들어갈 수조차 없다. 온몸을 만져보니 부스럼이나 피고름이 맺혀 있는데 냄새가 독해 코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강쇠의 병명을 대자고 하니 망가지도 넘는다. 머리 아픈 풍두통, 편두통, 가래가 뭉친 담결통, 눈은 쌍다랗기에 겉은 멀쩡한데 보이지 않는다. 귀는 소리를 못 듣는 이롱증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과 귀에 고름이 맺히는 귀젖, 코는 콧구멍에 종기가 난 피창에 숨도 못 쉬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비색, 얼굴과 뺨, 입술에도 온갖 종기가 났다. 이는 풍치에 썩은 충치에 입은 삐뚤어지고 혓바닥에 검은 흑태와 흰 백태가 돋았고 혀가 오그라들었다. 목구멍, 콧구멍도 종기가 나 막혔고 양쪽 편도선도 모두 부었다. 아래턱과 윗턱이 어긋나 이가 서로 맞지 않고 목도 뻣뻣하고 아파 돌릴 수도 없으며 여러 개의 멍울이 잡혀있다. 어깨는 아파서 잘 놀릴 수가 없고 팔까지 저리며 갈비뼈 있는 곳이 결리고 아프다. 등에 종기가 나서 허리가 아프며 가슴과 배가 땡기며 몹시 아프고 배는 불룩 솟았고 몸은 퉁퉁 부었다. 온갖 성병에 걸려 불알이 붓고 아프고 볼기짝에도 종기가 돋았으며 항문은 치질로 부어오르고 피가 난다. 여름에도 몸이 덜덜 떨리는 학질, 몸이 붓는 수종, 발바닥에 튀는 폐결핵의 일종인 담로, 술 먹고 체한 주체, 밥 먹고 체한 식체, 피부가 누렇게 되는 황달, 검게 되는 흑달, 뱃속에 가스가 차는 고창, 설사하는 이질, 눈과 입이 돌아가는 중풍, 기침이 멈추지 않는 해수, 숨차는 헐떡증, 헛소리하는 서머, 근육이 뒤틀리는 광란, 미친 듯한 사증, 내장에 종기 나는 내종, 간장에 종기 나는 간옹, 연병, 광증, 우라, 조갈 등 그 병명을 이루 헤아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강쇠가 온몸이 쑤셔서 구부러지도 젖히지도 못하고 뻣뻣이 누워있으니 옥녀가 겁이 나 복채 한 양 품에 넣고 건넌마을 점쟁이인 송봉사를 급히 찾아갔다. 봉사님 계시오? 걔 누구요? 강쇠 지엄이요. 누구라고? 그 건장하던 치아비가 밤새 얻은 병으로 곧 죽게 되어 점을 보러 왔소. 어허, 안 되었네. 방으로 들어오소. 송봉사는 세수를 급히 하고 의관을 갖춘 후에 단정히 꿇어앉아 산통을 흔들면서 충문을 외웠다. 하늘과 땅이 어찌 말을 하겠느냐마는 간절히 빌면 응하여 주시나니 대인은 그 덕이 천지에 부합하고 그 밝음이 해와 달에 부합하며 그때가 사계절에 부합하며 기륭이 귀신과 부합하니 신령이시여 감통하소서. 오늘 경상도 함양군 지리산에 살고 있는 옹씨가 삼가 엎드려 우연히 병에 걸린 그 남편 병광세의 생사를 물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령은 숨기지 말고 밝게 알려주소서. 송봉사는 산통을 누가 빼앗으려 하는지 주머니에 불이 나게 넣고는 글 한 구절을 적는다. 나무인 듯하나 나무가 아니요 사람인 듯하나 사람이 아니라 나무라 할까 사람이라 할까 어허 그거 참 괴이하다. 옥녀가 송봉사에게 말한다. 엊그제 남정네가 장승을 패서 떼더니 장승 동티인가 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목신이 난동하여 살 가망이 없으나 원이나 없도록 독경이나 하여 보소. 봉사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가지.
옥녀가 한 걸음에 급히 집으로 와서 사방에 앵마기로 황토 놓고 목욕 재개하고 새 옷 내어 입고 떡과 과일, 채소를 차려놓고 앉아 기다리니 송봉사가 와서 문 앞에 우뚝 서며 말했다. 어디다 차렸는가? 여기에다 차려놓았소. 그러면 경을 읽도록 하지. 북을 들어 앞에 놓고 가시나무로 만든 북채를 들고 방울을 한 손에 들고 쨍쨍 퉁퉁 울리면서 제대로 경을 읽는다. 경을 다 읽은 후에 이보게 옥녀, 자네 경채를 어찌하려나? 옥녀 하는 말이 경채인지 서울빛인지 여기 있소. 옥녀가 돈 한 냥 내주니 내가 돈 달랬는가? 한번 만져보면 되지. 그러지 마시오. 점잖은 터에 그게 무슨 말씀이요. 송봉사가 부끄럽고 멋쩍어서 나가니 옥녀는 다시 의원을 부르러 갔다. 함양에 이진사라는 명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사정하니 이진사가 허락하고 몸소 와서 진맥했다. 진맥을 자세히 하니 암만 해도 죽을 병이라 온갖 약재로 탕약과 환약을 짓고 온몸에 치밀한 침은 죄다 놓아본들 소용이 없다. 병에 골고 약에 골고 침에 골아 죽을 수밖에 다른 수가 없는 것이다. 약은 100가지나 병은 10,000가지니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로다. 이진사는 이 말만 남기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간다. 의원이 간 연후에 침약의 효염 때문인지 아니면 목신의 조화 때문인지 강쇠가 옥녀의 손을 덥석 잡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네는 북쪽 지방 사람이고 나는 남쪽 지방 사람인데 하늘이 지시하고 귀신이 중매하여 오다가다 연분 맺어 죽도록 같이 살자고 맹세했으니 우리는 한 쌍의 봉황새요 원앙새라. 잠시라도 이별하지 말고 100년 해로하려 했더니 하룻밤에 얻은 병에 100가지 약이라도 효험이 없구려. 아직도 청춘인 이내 몸은 황천길을 갈 것이나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것이니 나는 서럽지 않소. 하지만 나와 이별하고 홀로 될 자네 신세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소. 비같이 퍼붓던 우리 정이 구름같이 흩어지면 복숭아꽃, 백꽃 피는 봄, 오동잎 지는 가을, 두견새 서럽게 울고 기러기 높이 날 때 애타는 마음과 안개같이 이는 근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니 홀로 빈방에서 외롭게 지낼 자네 신세가 더욱 불쌍하구려. 자네 신세 불쌍하나 아무리 살자고 해도 내 병세가 이리도 심하니 죽지 않을 방도가 없소. 이 몸이 죽거들랑 자네가 손수 묻어주고 3년 동안 무덤 곁을 지키면서 아침 저녁으로 잿밥이나 올려주오. 3년을 지낸 후에 저승으로 찾아오면 이승에서 못다한 연분 다시 이어보고 싶소. 내가 죽은 후에 10살도 안 된 아이라도 사내라고 자네 몸에 손대거나 집 근처에 얼씬하면 그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부디 그리 마소. 강쇠는 말을 마치자 옷 속으로 순을 풀쑥 넣어 옥녀의 몸을 만지며 으드득 힘을 주더니 벌떡 일어나 우뚝 선다. 건장한 두 다리는 화살을 쏘려는지 발을 벌려 빗디디고 바위 같은 두 주먹은 시황전 문지기 마냥 눈 위로 높이 들고 쇳덩이 같은 눈은 홍문연에서 유방을 호위하던 장수 번쾌처럼 찢어지게 부릅뜨고 상투는 풀어 산발하고 혀는 빼어 길게 물고 집동같이 부은 몸과 피구름이 낭자한 성기는 그저 뻣뻣하고 목구멍에서 숨소리가 꼴깍하고 콧구멍에서 찬바람이 나오더니 장승처럼 죽었구나. 옥녀는 겁이 나서 울 생각도 없지만 강세놈 성미를 알기에 임종을 지키고 유언을 듣고 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죽었으니 예를 갖춰 고근해야겠다. 옥녀가 비녀를 빼어 머리를 풀고 주먹 쥐고 방을 치며 곡을 한다. 에고 에고 서른지고 에고 에고 어찌 살꼬 여보시오 변서방아 날 버리고 어디 가나 나도 가세 임을 따라 나도 가세 청석관에서 만났을 적에 100년해로 하자더니 황천객 되어 혼자만 가니 하룻밤 꿈처럼 허망하다. 적막한 산중 텅 빈 집에
도움을 줄 만한 가까운 친척은커녕 동네 사람 하나 없으니 낭군 초상을 어찌 치르고 이내 신세 어찌 살고 웬년에 팔자가 남편 죽는 복을 그리 타고 나서 송장을 보아도 많이 보았지만 보던 중에 이런 죽음은 처음이네. 애고 서론지고 만일 나를 못 잊어서 눈을 감지 못한다면 날 잡아가소 애고 서론지고. 한참을 통곡한 후에 저승사자에게 먹일 밥을 지어놓고 강쇠의 옷깃을 잡아 죽은 이의 혼을 소리쳐 부르고는 혼잣말로 탄식한다. 아무도 없는 이 산중에서 나 혼자 울어서는 낭군 초상 치를 수가 없어. 시체가 썩어 벌레가 나올 지경이 될 것이니 큰 길가로 나가 앉아서 울어보자. 오입쟁이 남자를 만난다면 초상을 치를 수 있을 듯하니 그리하는 것이 좋겠다. 옥녀는 남편 죽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니 상복이 많기도 하다. 깃을 달지 않은 무명저고리 배로 짠 치마를 입고 오이씨 같은 고운 발에 거친 배로 짠 버선 흰 종이로 감은 집신을 신고 구름 같은 푸른 머리를 마구 집어 흐트러지게 얹었으나 불그레한 두 뺨에 눈물 흔적이 더 예쁘다. 아장아장 가만히 걸어가 큰 길을 걸어가서 보일 듯 말 듯 시냇가에 펄썩 앉았다. 본래 북쪽 지방 여인이라 목소리는 좋아서 쓰러져 가는 듯이 울음을 우는데 이것은 죽은 서방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새 서방을 후리려는 것이니 오죽 맛이 있겠느냐. 애고 서른지고 이내 신세 불쌍하다. 이 몸이 외롭게 되어 20살이 겨우 넘어 남쪽 지방을 찾아오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객지로다. 궁합이 좋다기에 혼례도 없이 얻은 낭군인데 낭군 죽음을 또 당하니 내 팔자가 이리도 험하던가. 이 원통함을 저승의 염라대왕에게라도 말해볼까. 애고 서론지고. 버드나무 위에서 오는 꾀꼬리는 벗을 오라 한다마는 죽어 황천 가신 우리 낭군을 내 어이 불러올고 꽃 속에서 우는 두견새는 돌아가겠다고 한다마는 낭군 초상 못 치른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봄 동산에는 복숭아꽃, 오야꽃이 피었는데 내 신세를 어찌하며 봄풀은 해마다 푸른데 낭군은 어이 가서 돌아오지 않는고. 애고 서른지고. 염라국이 어디 있어 우리 낭군 가 계신고. 북해에 있으면 기러기 발에 편지를 메어 소식을 전할 것이고 농산이 가까우면 앵무새가 소식을 전해오련마는 밤낮으로 함께 지내더니 영영 이별되었단 말인가. 애고 서론지고. 애절한 울음소리에 성벽이라도 무너질 듯하고 시냇물조차 목이 메인다. 이때 꽃숲을 속에서 나비가 날아오듯 누군가 걸어오는데 매우 덤벙거린다. 붉은 칠한 갓 양태에 은으로 만든 각근 고리에 비단끈을 두 귀에 덮어매고 말총갓에 외꽃 모양의 은관자를 양쪽에 떡 붙이고 배를 누벼 통같이 입고 고운 모시에 붉은 물을 들인 장삼에 진홍색 띠를 눌러띠고 집신에 고운 색인 버섯목을 행전 위에 덮어 신고 좋은 은으로 꾸민 작은 칼을 겉고름에 늦추어 차고 오칠한 부채를 손에 쥐고 동구박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듯 용머리 새긴 지팡이를 이리로 철철 저리로 철철 청산 돌길을 흐늘거리며 내려온다. 울음소리 언뜻 듣고는 사방을 둘러보며 한참을 주저하더니 옥녀를 얼른 보고 가만가만 들어간다. 재치 있는 옥녀는 중이 오는 줄 먼저 알고 온갖 교태를 부린다. 아리따운 얼굴을 번듯 들어 먼 산도 바라보고 치맛자락을 돌려 올려 눈물도 닦아보고 고운 손을 슬쩍 들어 턱도 받쳐보고 서름을 못 이기는 양 머리도 뜯으면서 쉬지 않고 서럽게 운다. 내 신세를 생각하면 해당화 저 가지에 목을 메어 죽을 것이지만 아리따운 이 내 몸은 아직도 청춘이네. 적막한 이 산중에 홀로 남겨졌으니 그 안이 원통한가. 광대한 천지간의 풍류를 아는 남자다운 남자가 응당 많이 있을 것이지만 내 속에 먹은 마음을 그니라 알 수 있나. 애고 서론지고.
중놈이 옥녀의 얼굴과 태도를 보고는 정신을 반이나 놓았다가 울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다. 참다 참다 못 견디고 쑥 나서며 말한다. 소승문안들이요. 옥녀가 힐끗 보고는 못 들은 채 계속 울면서 말한다. 오동나무에 봉황이 없으니 까마귀와 까치만 지저귀고 푸른 시냇물에 원앙새 없으니 오리가 날아든다. 에고 서론지고. 중놈이 이 말을 들으니 저를 업신여기는 말이라 죽기 살기로 바짝바짝 달려든다. 소승문안이요. 소승문안이요. 옥녀가 울음을 그치고 점잖게 꾸짖는다. 중이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이니 계율을 지켜야 하거늘 적막한 산중 숲속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여인에게 달려드니 참으로 괘씸하다. 문화는 그만하고 갈 길이나 어서 가소. 부처님의 제자이기에 자비심이 많아서 시주님이 청춘에 굿을 피우는 소리 뼈가 저려 못 가는 것이니 우는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부부가 산중에 살아 친척 하나 없더니 이 몸이 불행하여 남편 초상당했는데 송장이 험악하여 초상조차 치를 수 없습니다. 여기 와서 우는 뜻은 용기 있는 남자 만나 남편 초상 치른 후에 청춘에 수절할 수 없어 그 사람과 부부되어 백년해로 하자는 것이니 스님의 말씀대로 자비심이 있다면 근처로 다니시다가 혈기 있는 남자 만나거든 이리로 보내주시오. 저 중이 또 묻는다. 우리 절 중들 중에도 원하는 이 있으면 이리로 보내리까? 초상만 치를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살 것이니 중인들 어떻겠소? 중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쉬운 일이오. 그 송장 내가 치우고 나와 살면 어떻겠소? 아까 다 한 말이니 다시 물어 쓸데 있소? 중이 좋아라고 갓도 감투도 벗어서 찢고 비단 각근과 은관자는 떼어 주머니에 넣고 장삼 벗어 띠로 묶어 어깨에 들어매고 옥녀는 앞에 서고 중은 뒤에 서서 강쇠 집을 찾아가는데 중놈이 좋아라고 장난을 친다. 옥녀의 등떨미에 손도 쓱 넣어보고 젖도 불끈 쥐어보고 허리도 질끈 안아보고 손목도 꽉 잡아보며 말한다. 암만 해도 못 참겠네. 우선 한번 안아보세. 옥녀가 책망한다. 밥비 먹으면 목이 메고 급히 더우면 금방 식으니 아무리 여러 해 동안 여자를 안아보지 않았다고 하나 죽은 난군을 방에 두고 새 난군과 그 노릇을 하면 사람으로 할 짓인가? 다 되어가는 일이니 마음을 조금 진정하소. 자네 말을 들으니 그러하네. 10년 공부 아미탑을 참부처는 될 수 없으니 부부 되기로 한 약속 지켜 우리 가부처나 되어보세. 방 앞에 이르자 중이 말한다. 시체가 어디 있소? 저 방에 있소마는 시체가 불끈 서서 모양이 험악하니 마음 단단히 먹어 놀라지 마시오. 중놈이 여인에게 용기를 보이려고 장담했다. 우리는 겁이 없어. 깜깜한 깊은 밤에도 다니며 굳은 비 흩뿌릴 때 인적 없어 적막한 천왕각에서도 혼자 자는 사람이라 그처럼 서 있는 송장이라도 조금도 염려 안 하네. 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방문 열고 들어서서 송장을 얼른 보고 고개를 푹 숙이며 중의 버릇대로 두 손을 합장하더니 그만 죽었다. 옥녀가 초상치를 준비를 해서 뒤쫓아 들어가니 중놈이 허망하게 벌써 이 꼴이 되었구나. 옥녀가 깜짝 놀라 발을 구르며 말한다. 에고! 이것이 웬일인가? 송장 하나 치려다가 송장 하나 또 생겼네. 방문을 닫고서 뜰 가운데 홀로 앉아 송장에게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구나. 여보시오 변서방아, 어찌 그리 무정한가. 정석관에서 만난 후에 각 폭으로 다니면서 간신히 모은 돈을 주색잡기로 다 없애고 산중에서 살자고 했더니 장승은 어입해서 때 몫인 동티 받았는가. 소년 죽음이 모두 자업자득일세. 49일 동안 병관할 때 내 간장이 다 녹았네.
험악한 저 송장을 어찌할 수 없어 길을 가던 중을 간신히 홀렸지만 몸을 허락한 일도 없는데 질투를 해 송장 치러 간 사람을 저렇게 죽게 했으니 이 소문이 나면 송장 칠 놈이 누가 있겠는가. 송장만 치면 유언대로 수절할 것이니 다시는 질투하지 마소. 에고, 에고 내 신세야. 송장을 누가 치울꼬. 불쌍하게 울고 있는데 뜻밖의 탈놀이패 초란이가 달려들어온다. 예이 돌아왔소. 구름 같은 집에 신성 같은 나그네가 왔소. 퇴! 옷 같은 입에서 구슬 같은 말이 쑥쑥 나오네. 퇴! 이 개야 짖지 마라. 얼굴은 왜 안 씻어 눈곱이 다닥다닥하냐. 나를 보고 짖느니 차라리 네 하래비 보고 짖어라. 퇴! 야단도 이런 야단이었구나. 옥녀가 살펴보니 구슬상모 번거지 쓰고 바짝 동여맨 통장구에 누비 저고리 입고 때 묻은 붉은 전대를 제멋으로 어깨에 띠고 조개 장식을 단 주머니에 주황실로 벌 모양의 매듭을 짓고 초록색 비단 쌈지 차고 푸른색 허리띠에 버선코를 길게 빼어 집신에 푸른 헝겊 들매고 살 늘어진 부채에 엷은 노란색 수건 달아 목덜미에 꽂고 헌망건에 자개로 만든 고리를 굵게 달아 당줄로 매서 짓눌러 쓰고 굵은 무명으로 짠 한삼은 무릎 아래로 축 처지고 몸집은 짚을 묶은 집동 같고 배는 물 담는 항아리 같고 도리도리 두 눈구멍에는 흰 고리 모양의 테를 두르고 납작한 콧마루에는 주석으로 만든 징을 총총 박고 꼿꼿한 수염은 양편으로 펄렁펄렁 50이 넘은 놈이 목소리는 높고도 날카로운데 비지땀을 씻어내며 헛기침을 버석 뱉으면서 말한다. 예이 오노라 가노라 하노라니 우리 집 마누라가 아씨마님 전에 평안인사 9번 평안인사 9번 2구는 18 18번을 낱낱이 전하라 하옵니다. 당동당 패. 옥녀가 기가 막혀 초란이를 나무란다. 예이 초상이 났으면 구슬해서 잡기 잡신을 내 솜씨로 물리쳐야지. 배 당동당 정월 2월 드는 액은 3월 3일에 막아내고 4월 5월 드는 액은 6월 유두에 막아내고 7월 8월 드는 액은 9월 9일에 막아내고 10월 동지 드는 액은 나벌 나빌에 막아내고 매월 매일 드는 액은 초란이 장구로 막아내세. 폐 당동당. 작은 상에 쌀이나 되어 올려놓고 실이며 돈이며 저고리를 아끼지 마시고 어서 내놓으시오. 여보시오 초란이 이 집 저 집 문 앞을 기웃거리면 들어오라는데 어디 있소? 뒤통수에 대고 삿대질하면서 핀잔하고 악담하는 것을 꿀로 알고 다니오니 매를 맞아도 못 가겠고 박살이 난데도 못 가겠소. 마구 억지를 쓰니 용녀가 대답한다. 이런 구 저런 굿을 하자는 것은 내게는 호강의 말이로세. 서서 죽은 송장이라 쳐낼 사람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네. 초란이가 조아라고 장구를 두드리며 방정을 떤다. 운수 좋다 운수 좋다 발뿌리가 운수 좋다. 불었다 불었다 좋은 바람이 불었다. 패 둥동당 재수 있네 재수 있네 흰 고리눈이 재수 있네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석호가 복이 있네. 패 둥동당 어제 저녁 꿈이 좋기에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이댁 문전 찾아와서 돈복이 터졌구나. 패 당동당 신사년 전염병에 험악하게 죽은 송장 내 손으로 다 쳤으니 그 같은 선 송장은 한 손으로도 문제없소. 얼마를 질지 말해주오. 패 당동당. 옥녀가 게으른 강쇠에게 애간장이 다 녹다가 이 사람이 하는 양을 보니 부지런하기 그지없어 돛대 끝에 앉아서도 굶지를 않겠구나 불쌍하게 대답한다. 가난한 내 형편에 돈도 없고 곡식도 없으니 초상을 치른 후에 부부 되어 함께 살 것이오. 초란이가 또 덤병대며 말한다. 얼씨구나 멋있구나 절씨구나 좋을시고. 패 당동당 속 있는 오입쟁이가 천하의 미인을 만났구나. 시체 방문 어서여소 내 솜씨로 쳐서낼게. 패 당동당. 옥녀가 방문을 여니 초란이가 문으로 들어가 송장 앞에 섰다. 몸 여기저기를 살피더니 장구끈을 꽉 졸라매고 장구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험악하게 서 있는 저 송장을
제가 고사를 지내 눕히려고 부지런히 서두른다. 여보소, 저 송장아, 이내 고사 소리를 들어보소. 패당동당. 사람이면 누구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죽어지면 홀령은 귀신 되고 몸은 송장 되는데 무슨 원통함이 있어. 홀령은 흩어지지 않고 송장은 뻣뻣하게 섰나. 패당동당. 이내 고사 소리 들어보면 자네 원통함 다 풀리리. 살았을 때 이승이요, 죽어지면 저승이라. 세상사 뜬구름 되었으니 저 자식이 어찌 따라갈까. 이승 떠나 죽었으니 탄식밖에 할 일 없소. 패당동당. 장구채가 장단을 다 채우지 못하더니 잘하던 고사솔이 끝나지 않았는데 날쌔게 놀리던 몸집이 뒤틀리고 등에 땀이 차면서 가쁜 숨이 턱에 차오른다. 한 다리를 구부리고 턱 밑에 장구를 두고는 마지막 소리를 한번 구성지게 하더니 장단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연 죽으니 옥녀가 깜짝 놀라 손바닥을 딱딱 치며 탄식한다. 또 죽었네, 또 죽었어. 방정 맞은 저 초란이 가볍게 덤벙거리다 허망하게도 돌아갔네. 고단한 내 한 몸이 새 송장을 어찌할꼬. 옥녀가 담배를 피워 물고 먼 산을 보고 앉았는데 명절 대목에 장이 끝난 것처럼 풍년든 해 시장판처럼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짓거리며 들어온다. 풍각쟁이 한 패가 들어오는데 그들 중에 맨 앞에 들어오는 가객은 다 떨어진 갓에 줄을 아무렇게나 메어쓰고 소매 없는 웃옷을 권생없게 얻어입고 때 묻은 저고리는 모동짓게 얻어입고 앞만 남은 누비저고리는 신선달게 얻어입고 다 떨어진 속옷은 송선달게 얻어입고 부채를 붙이되 뒤에 놈만 시원하게 붙이면서 들어와서 말하는데 그 말투나 말씨는 서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금강 이쪽 지방 어투였다. 여보시오, 댁 송장에 못된 귀신이 붙여 쳐낼 사람 없다고 하니 내가 쳐내면 나하고 둘이 살겠소. 옥녀가 대답한다. 무슨 재주 지니셨소? 예, 나는 소리 잘하는 명창 소리꾼이라오. 송선달 아시오? 예, 그게 내 제자요. 신선달 아시오? 둘째 제자지요. 세상 사람 하는 말이 모라는 꽃 중의 왕이요. 송선달은 명창 중의 왕이니 그보다 윗수 없다는데 그 사람들 선생이 되신다니 당신의 목재주는 명창 중에 천자인가 보. 남들이 그런다고 수근수근 한답니다. 그 뒤에 눈먼 소경 퉁소장이는 장터에서 주운 커다란 해진 옷을 뻣뻣하게 풀을 먹여 입고 초록 실띠 눌러서 뛰고 손에 퉁소를 쥐고 있다. 10살 거의 된 지팡막대 잡은 아이놈은 굵은 무명 속옷만 입고 허름한 길목버선을 신고 모시 행전을 발목에 차고 붉은색 둥근 비단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우도대는 노란색 동정을 달고 쇠털 같은 노랑머리에는 머릿기름을 바르고 비단 댕기를 달아 머리가 벗겨지도록 따았는데 겉무출 칼을 가졌다. 가야금 타는 빳빳하게 마른 죽늙은이는 피골이 상접했는데 병든 기침소리는 꽹가리 치는 소리 같고 긴 손톱에는 검은 때가 꼈고 납작코의 코털이 입술을 모두 덮었다. 떡매처럼 둥근 모자에 큰 각근을 두르고 가야금을 메었는데 경상도의 경주가 서울이던 그 시절에 만든 것이어서 가운데가 좀이 먹었고 12줄은 토막이 나서 망곤줄로 이어맸고 쥐똥나무 괴를 고여 주석고리에 끈을 달아 왼쪽 어깨에 둘러맸다. 북치는 놈 맵시보소 평생 총각놈이 짧은 머리를 길게 따았다. 한쪽 손만 쓰면서 늙은 놈이 쳇바퀴 12도막을 도막도막 주어 이어 개가죽 북을 메어 끈을 달아 양 어깨에 둘러매고 건들거리며 들어오면서 장담한다. 송장이 어디 있어? 그 같은 송장 쳐내기는 똥누기보다도 쉽제. 옥녀가 말한다. 그렇게 장담하다 실없이 죽은 사람 몇인지 모르겠소. 가야금 타는 죽늙은이가 말한다. 그런 염려는 마시오. 내 노래 한 곡 조는 귀신도 울리는 솜씨라
가야금으로 말하자면 진나라의 한 미인은 가야금 소리로 자객을 잡았으며 한나라의 미인인 왕소군은 가야금을 타며 노래 불러 흉노족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고 전국시대 옥문주는 슬픈 가야금 소리로 맹상군을 울렸으니 나 또한 가야금 한 곡을 처량하게 탄다면 멋있는 저 송장이 날 괄시할 수는 없을 것이오. 퉁소장이가 말한다. 내가 퉁소 부는 법은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그 슬픈 소리 계명산 가을밤에 항우를 물리친 장자방의 곡조로다. 항우의 군대가 흩어질 때 항우가 사랑한 우미이는 자신의 목을 찌르고 항우도 울었거든. 쟤까지 송장이야 강아지에 불과하지. 북치는 놈이 내다르며 말한다. 내 북치는 솜씨로 말하자면 전단이 외적을 칠 때 돌과 화살이 날아와도 우뚝 서서 치던 소리와 같고 장비가 관우의 용맹을 보고 3번 크게 두드리던 소리와 같으니 쟤 아무리 험한 송장이라도 아니 쓰러질 수 있나. 건무추는 아이놈이 양손에 칼을 들고 좌우 사방 둘러보며 칼춤추며 말한다. 여보시오, 걱정을 마오. 내 비록 어리지만 이 칼 한번 휘두르면 100만 군대 문제없소. 홍문현 큰 싸움에 항우의 날랜 칼로도 나를 당할 수는 없고 양소유를 죽이려고 심유연이 추던 칼춤도 내게 비하지는 못할 것이니 송장치기 두말할 필요 있나? 송장 있는 방이 어디요? 제각각 제주를 자랑하니 옥녀가 생각한즉 식구가 여럿이요 제주 또한 저와 같으니 송장 서너 쳐내기는 염려가 없겠다. 여보시오 손님네들, 송장 먼저 보면 아마 기가 막힐 것이오. 송장 있는 방문을 닫은 채로 툇마루에 늘어앉아 각기 제주 보여주면 송장이 감동하여 누울 것이니 눕거든 묶어내기 쉬울 것이오. 그리하면 어떻겠소? 그 말이 참으로 좋소. 굿하는 집에 악사들처럼 마루에 늘어앉아 연주하니 건무장이가 일어서서 재미있게 한참 노는데 방에서 찬바람이 스르르 일어나더니 쌍창문이 절로 열린다. 갑자기 온몸이 으슥하며 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눈뜬 사람들은 송장을 먼저 보고 하나둘씩 다 죽는다. 초한가를 한참 부르던 소리꾼은 부채를 쫙 펼치더니 숨이 끊어지고 가야금 타던 사람은 짝타령을 타다가 숨이 딸깍하고 북치던 늙은 총각은 북치는 소리가 다시 없고 칼춤 추던 어린아이는 오도가도 아니하고 선자리에 꽉 서 있고 퉁소 불던 얼금 봉사는 송장낯을 못 본 고로 죽음 차례 모르고서 먼 눈을 번득이며 퉁소를 한참 불 때 무서운 기운이 왈칵 들고 독한 내가 콱 지르니 내미는 힘이 점점 줄어 그만 숨을 거뒀구나. 옥녀가 기가 막혀서 울음도 울 수 없고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다. 에고, 이를 어찌하고. 이것들 죽은 그대로 여기다 두어서는 아무 사람 와보아도 놀라서 갈 테니 방 안에다 감추는 것이 좋겠다. 하나씩 안아서 동쪽 서쪽 두 벽 밑에 차례로 앉혀놓으니 앉은 것이 마치 명부전에서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시황들 같다. 방문을 닫고서 대문간에 비스듬히 서서 큰 길가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판소리 한 자락을 명창소리 비슷하게 냅다 부른다. 이봐 번님네야 이때는 어느 때인고 4월 초파일에 제비는 남쪽으로 펄펄 날아든다. 해 저무는 산길에 어디로 가자느냐. 천지로 집을 삼고 1월로 등불 삼고 남의 집 내 집 삼고 가는 길 노자 되고 멍석자리 돗자리 삼아 이리저리 두루 다니다가 달은 밝고 바람 찬 밤에 서울 광교에 홀로 우뚝 서서 이내 신세를 곰곰 생각하니 방방곡곡 가가호 구석진 집까지 이리저리 다니며 보아도 나와 같은 팔자 또 어디 있을꼬. 에고 에고 서른지고. 이렇게 소리를 으스러지게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털벙거지를 넓은 끈으로 졸라매고 채를 등떨미에 꽂고 때 묻은 헛바지 저고리를 입고 전대를 허리에 잡아매고 무명천을 곱게 동여맨 집신을 신었다. 키는 장승처럼 크고 얼굴은 대하같이 둥글넓적하고
눈은 퀭한 게 등잔만 하고 코는 메주덩이 같고 입은 대박 같고 발은 작은 배만 했다. 탈을 안 있었어도 천생 말뚝이 모양이다. 옥녀를 쓱 보더니 가락을 붙여 입을 놀린다. 이런 재미를. 마누라가 난군에 송장 쳐주면 둘이 살자고 하는 마누라요? 옥녀가 불쌍하게 대답한다. 그러하오. 그 재미를 할 송장이 어떻게 죽었단 말이오? 불끈 일어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이놈이 연방 좋아라 하는 표정을 짓고 말한다. 누구를 콱 치려고 두 다리를 뻗디졌나? 누구를 탁 차려고 두 눈을 딱 부릅떴나? 그것이 몹쓸 병이어도 그래도 난 자신 있소. 집에 갈 퀴 있는가? 예, 있소. 그놈의 눈구멍을 내가 아니 보려 하니 고개를 숙이고서 그놈의 윗 눈시울을 긁어서 덮을 테니 마누라는 밖에 서서 갈퀴가 윗 눈시울에 닿거든 닿았다 하오. 이놈이 갈퀴 들고 시체방에 들어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갈퀴 들어 송장 눈에다 댄다. 윗 눈시울에 닿았소? 조금 올리시오. 닿았소? 조금 내리시오. 닿았소? 딱 잡아 긁은 것이 손이 조금 미끄러져 아랫 눈시울을 긁어 놓으니 눈이 툭 붉어져서 으앙 하고 덤비는 호랑이 같다.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놈이 깜짝 놀라 갈퀴를 내버리고 바로 뛰어 도망가는데 그물 냄새 맡은 숭어가 뛰듯 화살을 비껴 맞은 호랑이가 내달리듯 곧바로 달아난다. 옥녀가 놀라 급히 쫓아가며 말한다. 여보시오, 저 손님네 말씀이나 하고 가오. 손님이 손을 저으며 말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오. 나 돌아가오. 나 돌아가오. 위험한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니 나 돌아가오. 송장 치라고 아니할 것이니 내 말만 잠깐 듣고 가오. 꽃 같은 저 미인이 옷 같은 말소리로 계속 따라오며 부르고 간청하니 초란이도 오입쟁이인지라 어찌할 수가 있나 돌아서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 하시려오? 길가에서 말을 나누는 것이 이상하니 내 집으로 둘이 가서 딴 방에서 잠을 자고 내가 이리도 외로우니 말벗이나 하옵시다. 그리합시다. 기뻐 허락하고 옥녀의 손목을 잡고 정답게 이야기하며 집을 향해 돌아올 때 옥녀가 자세히 물었다. 어디에 사는 누구신데 어디로 가시다가 내 집을 어찌 알고 수고로이 오셨소? 예, 나는 서울 사는 뎁뜨기라 하오. 김재상댁 말 부리는 하인으로 경상도 황산역에 좋은 말이 있다기에 그리로 가다가 마누라가 천하의 미인인데 험하게 죽은 남편 송장 치워주는 사람과 짝을 맺어 살고자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전하기에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왔소. 서울 사시고 신수가 이리도 건장한데 송장 보고는 버리고 가시니 내 얼굴이 못나서 당신 눈에 아니드오? 뎁뜨기가 이 말을 듣더니 옥녀의 등을 치며 말했다. 미인 보면 정이 솟다가 송장 보면 정이 떨어지오. 말솜씨 좋은 옥녀가 뎁뜨기 속마음을 계속 건드린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중달을 도망시킨다라는 말을 옛 글로만 읽었더니 이러한 좋은 풍채로 송장에게 쫓겨간다는 말을 어찌할 수 있겠소. 불쌍한 이내 신세 버리고 가신다면 고통으로 죽을 것이니 그 안이 불쌍한가? 날 살리시오. 날 살리시오 한양난군. 날 살리시오. 만일 가려하면 나를 먼저 죽여주소. 허리를 질끈 안고 온갖 어린 양의 온갖 교태를 부리니 뎁뜨기도 사나이라 마음이 탁 풀어져 허리에 띈 전대로 옥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한다. 울지 마오. 울지 마오. 아니감세. 아니감세. 죽으면 내가 죽지 자네 죽게 하겠는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뎁뜨기가 좋은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자네 집에 떡매 있나? 떡매는 무엇하게요? 꾀로 해결해야지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생각 못했네. 집으로 돌아와 떡매를 내주니 뎁뜨기가 둘러매고 집 뒤로 돌아가서 뒷벽을 떡매로 쾅쾅 치니 송장이 벽에 치여 털퍽 쓰러지는구나.
뎁뜨기가 조아라고 땀을 씻으며 장담한다. 잭간 놈이 어디라고? 옥녀가 덥다고 부채질해주며 송장을 묶어내려 할 때 아무리 천하장사라 해도 송장 여덟을 짊어질 수 있나? 근처 마을로 찾아가서 삭군을 얻자고 했더니 마침 장터를 돌며 걸식하는 각설이패 셋이 달려든다. 떠르르 돌아왔소. 각설이라 멱설이라 동설이를 짊어지고 뚫뚫 몰아 장타령. 안경 주관 경주장, 상복 입은 상주장, 이술 잡수 진주장, 관민분의 성주장, 이랴 제처 마산장, 벌쩍 뛰어 놀이골장. 명태 옆에 대구장, 순시 앞에 정도장. 한 놈은 옆에 서서 입장구를 낑낑 치고 한 놈은 옆에 서서 살만 남은 헌 부채로 뒤통수를 탁탁 치며 두 다리를 비껴디디고 허릿짓 고갯짓을 한다. 잘한다 잘한다. 집 지어놓고 한 공부냐. 실수가 없이 잘한다. 인삼 먹고 한 공부냐. 기운차게 잘한다. 목구멍에 불을 켰나. 워낙에도 잘한다. 백가죽도 두껍다. 끝없이 나온다. 내가 저리 잘할 때 네 선생은 할 말 있나? 네 선생이 나로구나. 잘한다 잘한다. 명절장에 목실라. 잘한다 잘한다. 너 못하면 내가 하마. 옥녀가 묻는다. 목소리는 명창이요. 우리 집에 송장 많아 지금 묶어내려 하니 함께 묶어서 지고 가면 삭슬 후하게 줄 것이요. 생각이 어떠한가? 각설이들이 대답했다. 송장을 쳐내면 미인하고 산다기에 집신짝 끌고 애써 여기 왔더니만 남의 손에 떼었네. 송장이나 지고 가게 송장 하나 단량 싸게 술, 밥, 고기 잘 먹여주오. 옥녀가 허락하니 내 놈이 송장을 친다. 한 등짐에 둘씩 가마니로 곱게 싸서 줄로 단단히 얽고 지프로 밖을 싸서 새끼로 묶은 후에 새벽달 못 떨어져 내 놈이 짊어지고 옥녀가 뒤를 따라 북망산을 찾아간다. 상여소리 구슬피 부르는데 행색이 처량하다. 어이가리 너허 너허. 등불 든 사람은 어디 가고 담뱃불만 밝았으며 울며 따르는 사람은 어디 가고 두견이만 슬피우노. 어허 너허. 상여 앞 깃발은 어디 가고 작대기만 짚었으며 상여 위 둘러친 휘장은 어디 가고 헌 가마니를 덮었는고. 어허 너허. 상여 매는 긴 멜대는 어디 가고 지게 송장 되었으며 자식 친척은 어디 가고 미인 한 사람만 따라오는고. 어허 너허. 북망산이 어떻기에 망고 영웅 다 가시노. 망고 영웅 무덤들이 모두 다 북망이니 생각하면 가소롭다. 너 죽어도 이 길이요. 나 죽어도 이 길이라. 북망산천 돌아들 때 어욱새 더욱새 떡갈나무 가랑잎 잠 빗방울 큰 빗방울 소소리 바람 뒤섞여 으르렁 시르렁 슬피 불 때 어느 번님 찾아오리. 어허 너허. 술도 부기도 죽어지며 어디 있나. 어허 너허. 지고 가는 여덟 분이 다 모두 호걸이라. 술과 여자 풍류 즐기던 기생집을 어찌 잊고 황천북망 돌아가노. 어허 너허. 한참을 지고 가니 무겁기도 한데 길가에 있는 언덕에 쉴 자리가 매우 좋다. 내 놈이 함께 쉬어 진머리 서로 대어 일렬로 부리고 어깨를 빼려 하니 그만 땅 하고 송장하고 짐꾼하고 셋이 하나로 붙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놈이 서로 보며 통곡한다. 에고 에고 어찌할꼬. 천지 개벽한 연후에 이런 병고가 또 있을까. 한 번 앉은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없으니 그림 속의 사람인가 법당 안에 부처인가. 에고 에고 서른지고. 오라는데 별로 없어도 갈 데는 많은 사람들이라. 뎁뜨기 자네 신세 고향에는 언제 가고 각설이 우리 내는 명절장을 어찌할꼬. 에고 에고 서른지고. 여보시오 저 여인네. 이게 다 네 탓이오.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벼락은 내가 맞으라고 군만 보고 앉았으니 그런 인심 어디 있나. 주인 송장 손님 송장 여인 말은 들을 테니 빌어나 보소. 이 말 듣고 옥녀가 빌었다. 여보시오 강쇠난구나. 이것이 웬일인가. 험악하게 죽은 송장 방 안에서 썩을 것을 이 네 사람 덕분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가만히 누워있으면
명당을 깊이 파서 묻어줄 수 있을 텐데. 아이 뵐 때 힘들면 날 때도 힘들다고 갈수록 이 병고인가. 사람 어디 살겠는가. 집에서라면 우리끼리만 볼 것이나 이러한 큰 길에서 이 망신을 어찌할꼬. 날이 점점 밝아오니 어서 급히 떨어지소. 편안히 장례를 치른 후에 정조를 지키며 무덤을 돌봐줌세. 뎁뜨기가 거듭 맹세하며 말한다. 여인의 치맛기나 만졌으면 내가 강쇠 아들이요. 어서 초상이나 치릅시다. 옥녀가 계속해서 빈다. 스님, 초라니, 풍각쟁이 모두 다 각기 제 욕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소. 누구를 원망해 이 망신을 시키는가. 늦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하니 어서 급히 떨어지소. 아무리 애걸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날이 훤히 밝아오자 뎁뜨기가 말했다. 배고파서 살 수 없네. 옥녀 자네는 바가지 들고 동네로 다니면서 밥을 많이 얻어다가 우리가 먹게 하되 집 두어 묶음도 함께 얻어오소. 집은 무엇하게요. 몇 해가 지나든지 목숨 끊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있을 테니 비 오면 덮을 것을 만들려고 하네. 옥녀를 보낸 후에 각기 서로 말할 때 이것들 앉은 데가 참외밭 머리로 참외 한창 열리기 시작하니 원두막은 아직 짓지 않았으나 밭 임자인 움생원이 밭보로 일찍 올라왔다. 먼지 낀 묵은 관을 돛단 듯이 높이 쓰고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굽 다 다른 남학신 신고 긴 담뱃대 쥐고 자루가 긴 삽을 짚고 오다가 밭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묻는다. 너희는 웬 놈이냐? 뎁뜨기가 대답한다. 담배 장사요. 그 담배 맛 좋으냐? 맛 좋은 담배요. 한 대 떼어 맛 좀 보자. 와서 떼어 잡수시오. 마음 고든 움생원이 담배 욕심 잔뜩 나서 달려들어 손을 쑥 넣으니 독한 내가 코를 후비는데 손이 딱 붙는구나. 움생원이 호령하여 말한다. 이놈! 이게 웬일인고? 왜? 어찌하시겠소? 괘씸한 놈! 점잖은 양반손을 어찌 쥐고 아니 놓느냐? 뎁뜨기와 각설이가 손뼉을 치며 웃는다. 누가 손을 붙들었소? 이것이 무엇이냐? 송장짐이요. 네 이놈! 송장짐을 왜 참외 밭머리에 놓았느냐? 새벽길 가는 사람이 오이밭인지 콩밭인지 알게 보요. 움생원이 달래며 말한다. 그렇든지 저렇든지 손이나 떼어다오. 내 놈이 각각 대답한다. 내 몸도 어찌할 수 없소. 내 코가 석자요. 내 처지도 마찬가지요. 내가 할 말을 사돈이 하오. 움생원이 알아듣고 말한다. 너희도 붙었느냐? 그렇소. 할 장사가 많고 많은데 송장 장사 어찌하며 송장이 어디 있어 저리 많이 받아지고 어느 장을 가려 하느냐. 송장 중에 붙는 송장은 생전 처음 보았으니 그 사연이나 알게 자세히 말해보아라. 뎁뜨기가 사연을 말한다. 지리산 속에 예쁜 여인이 험악하게 죽은 남편의 장례를 치러주면 함께 살자고 한다기에 그 집을 찾아가니 송장이 8이라 간신히 각설이 3사람과 둘씩 지고 여기에 왔더니 나도 붙고 거기도 붙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이오. 그 까닭은 알 수 없소.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는 대로 불러들여 무수히 붙게 하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뗄 방법도 생각날 것이니 그 밖에 다른 수가 없지 않겠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나 궁지에 빠지면 못할 일이 없다고도 했으니 그대로 해보시오. 이때에 사당패 거사들이 창원, 마산, 밀양, 삼랑진 등 그 근방을 가느라고 앞으로 지나다가 움생원을 보고 절을 한다. 소인 문안이요. 그 뒤에 머리를 곱게 따내린 사당패 계집들이 크게 하하하 웃으면서 고운 목소리로 제잘제잘 말하면서 무수히 오는데 다리가 아파 지팡막대 짚기도 했고 거사 등에 업히기도 했으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긴 담뱃대를 물기도 했다. 음생원이 사당들을 부른다. 예, 사당들아. 너의 장기대로 소리 한마디씩 잘만 하면 맛 좋은 입담배 2두름씩 줄 것이니 쉬어가거라. 이것들이 담배라면 밥보다 더 좋아한다. 그리하옵시다. 놀이판을 차린 듯이 길 건너편에 쭉 늘어앉아 처사들은 작은 북을 치고 사당들은 순서대로 나아간다. 나이 어린 사당이 먼저 나서 발림을 곱게 한다. 산천 초목이 모두 우거지니 구경 가기 즐겁도다. 이야어. 장송은 늘어지고 기러기 펄펄. 낙낙 장송이 다 떨어졌다. 이야어. 성황당 궁벅궁새야 이리 가며 궁벅궁, 저 산으로 가며 궁벅궁. 아무래도 내로구나. 음생원이 칭찬하며 부른다. 잘한다. 내 옆에 와서 앉아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초월이요. 또 한 명이 나선다. 숲은 무성한데 저문날에 해는 어이 더디가고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데 밤은 어이 길었는고 얼씨구 절씨구 말 들어보아라. 해당화 그늘 속에 비 맞은 제비같이 이리 흐늘 저리 흐늘. 잘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구강선이요. 한 명이 또 나선다. 오돌독이 춘향 봄향기 피어나고 달은 밝으며 명랑한데 여기저기 얹어버리고 말이 안 되는 경치로다. 만첩 청산을 쑥쑥 들어가서 늘어진 버드나무 드립다 덤뻑 휘어잡고 손으로 주르르 훑어다가 물에다 둥둥 띄워두고 둥덩둥실 둥덩둥실 여기저기 얹어버리고 말이 안 되는 경치로다. 잘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1.홍이요. 또 한 명이 나선다. 갈까보다 갈까보다 임을 따라 갈까보다 자침밥을 못 따먹고 임을 따라 갈까보다 경사진 산성 기울어진 길로 배부른 처자가 앙금살살 개개에 돌아간다. 잘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설중매요. 또 한 명이 나서서 방아타령을 한다. 사신행차 바쁜 길에 마중하여 쉬는 곳이 중화. 산도 첩첩 물도 콸콸 기자왕성이 평양. 모닥불에 묻은 콩이 튀어나니 태천. 푸른 하늘에 뜬 까마귀 울고 가니 곽산. 차던 칼을 빼어내니 할 일 없는 용천. 청총말을 둘러타고 돌아보니 의주. 잘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월하선이요. 또 한 명은 자진방아 타령을 한다. 누각골 처녀는 쌈지장사 처녀, 어라디아 방아로다. 왕십리 처자는 미나리 장사 처자, 순천 담양 처자는 바구니 장사 처자, 영암 처자는 참빛 장사 처자. 잘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금옥이요. 이렇게 한참을 놀았던 것이다. 이때 향소의 옹좌수는 휴가를 얻어 집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도포 입고 안장을 깐 말을 타고 하인을 뒤따르게 하여 달래달래 돌아가고 있는데 음생원이 부른다. 여보시오 옹좌수. 자네가 좌수로 권세가 좋아 나쁜 일을 꾸미는 출패나 무서워하지.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은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가니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남에게 교만하게 군다는 말은 자네 두고 한 말일세? 좌수가 할 수 없이 말에서 내려 걸어오니 음생원이 제 옆에 앉힌다. 좌수가 묻는다. 생원의 평생 행세를 내가 대강 짐작은 하지만 이러한 큰 길가에서 사당패 계집을 끼고 노는 것은 뜻밖의 일이요. 음생원이 웃으며 말한다. 꿈 같은 우리 인생 60이 가까우니 남은 날이 며칠인가? 예이 도리 따위는 벗어던지고 놀아보세. 예 옥천집아. 좌수님 들으시게 시조나 하나 해보아라. 그렁저렁 장난하며 놀다가 좌수가 하직한다. 향소에 일이 많아서 이만 총총 돌아가니 생원께서는 사당 계집하고 더 노시지요. 자네 말대로 하지. 옹좌수가 불끈 힘을 주고 일어서려 하는데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에고, 이게 웬일인가? 음생호는 좋다고 바로 웃기만 한다. 허허, 내 말 들어보소. 좌수는 내게 비하면 지식도 더 많고 서울도 들락날락했고 읍내에서 오랫동안 사또도 모셨고
일 잘 아는 아전 친구들도 당연히 많았을 것이네. 자네 혹시 송장이 붙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옹좌수가 귀가 매우 밝아 깜짝 놀라며 급히 묻는다. 이것이 송장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는 장차 말하려니와 송장이 붙는다는 말을 혹시 어느 책에서든 보았는가? 옆에 있던 사당들이 깜짝 놀라 일어서니 모두 다 붙었구나. 요망한 이것들이 가지각색으로 반응한다. 에고에고 하고 우는 년, 먼 산 보고 기막히다는 표정을 짓는 년, 음생원 바라보면서 더럭더럭 욕하는 년, 제 화에 제 머리를 으등으등 찢는 년. 이러한 광경에 옹좌수는 어이없어 아무 말도 못하는데 구경하던 사람이 우두커니 앉았다가 나서며 말한다. 여보소, 저 짐이 모두 다 송장이요? 하나씩이면 좋게. 둘씩이란 말인가? 대충 그렇소. 어느 고을에 송장풍년이 그리 들었기에 이처럼 흉한 것을 지고 왔소. 음생원이 뎁뜨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 옹좌수와 사당들이 서로 보면서 걱정한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경하느라 가지 않고 먼데 마을 사람 근처 마을 사람 모두 구경하러 모여드니 그리저리 모인 사람이 전주 장날에 모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구경꾼 모인 데는 엿장수가 먼저 하는 법이다. 엿장수가 삿가 쓰고 옆판 메고 가위를 치고 외치며 온다. 호두엿사오 호두엿사오 계피 생강까지 들어간 호두엿사오 가락이 굵지만 딱딱하지는 않소. 콩엿을 사려우 깨엿을 사려우 늙으지 기침에 좋은 수수엿을 사려우. 여러 사람이 호두엿을 사 먹으며 말한다. 이것은 원혼이기 때문이라 굿을 해주면 귀신이 감동하여 반드시 떨어질 것이오. 목 좋은 무당을 급히 부르고 좌수가 돈을 내서 굿상을 차려놓으니 무당이 굿거리 장단에 맞춰 춤도 추고 소리도 한다. 넋이로다 넋이로다 청산의 넋이로다 옛사람 누구누구 오랜 세월 원혼이 되었는고 적막한 산 달 밝은 밥 두견 새는 총나라 망제의 넋일런가 무관의 봄바람에 우는 새는 초회양의 넋이로다. 어라만수 푸릇푸릇 고운 치맛빛은 우미인의 넋일런가 둥근 폐옥은 왕소군의 넋이로다. 어라만수 절하 대신 넋일랑은 넋반에 담고 모밀랑은 꽃재단에 매셔 밥, 돈, 무명, 오색깃발 갖춰놓고 넋을 불러 앉혀보자. 어라만수 절하 대신 저승색의 열 대왕님이 부리는 저승사자들이 죽은 이를 잡아갈 때 네가 감히 거역할까. 어라만수 절하 대신 제 아무리 황제라도 높은 벼슬 했다 해도 거역할 수 없고 천석 부자 만금 부자라도 돈을 주고 면하겠는가. 멀고 먼 황천길을 가자 하면 따라가네. 어라만수 절하 대신 지장보살 장안공덕 중생 구제하려 하고 지옥문을 닫아놓고 공락길을 가르칠세 불쌍한 여덟 목숨 제 명에 죽지 못했으니 어느 대왕께 매였으며 어느 사자 따라갈까. 어라만수 절하만수 지하에 맨데 없고 인간의 주인 없어 원통이 죽은 혼이 몸을 지켜 있는 것을 무지한 인생들이 공경할 줄 모르고서 손으로 만져보고 걸터앉기 괘씸구나. 어라만수 절하만수 옹좌수 자넬랑은 한 고을의 좌수요 음생원 자넬랑은 양반의 도리로서 귀신 대접을 어이 그리 모르던가. 어라만수 절하 대신 사당 처사 명창 가객 오입쟁이들아 너의 행세로 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비옵니다. 여덟폴령 무지한 저 인생들 허물도 과도 말고 이 잔치 이 놀이에 춤이나 추고 놀다 가세. 어라만수 절하만수 우두커니 짐꾼 넷만 남겨놓고 위에 붙은 사람들은 모두 다 떨어져서 무당에게 치하하고 뎁뜨기 각설이에게 각각 하직하였다. 이것들이 식구 많이 있을 때는 시간 보내기 좋았더니 비 오는 날 장입하하듯 순식간에 흩어지니 심심하여 살 수가 없었다. 뎁뜨기가 그래도 서울 사람이라 강쇠 송장에게 불쌍히 사정하며 빌었다. 옛적 의기 있는 남자의 원통이 죽은 혼을 그 마음 아는 벗을 못 만나면 위로할 이 뉘 있으리. 역수가 찬바람에 연나라 태자를 하직하고 함양에서 죽었으니 협객 형경이 불쌍하고
계명산 밝은 달에 우미인을 이별하고 오강에서 자결하니 패왕 항우 가련하다. 병강세는 협기 있는 남자로서 술 먹기에 으뜸이요 기생집의 두목이니 간대마다 이름 있고 사람마다 무서워한다. 꽃 같은 저 미인과 100년을 살쨌더니 이슬 같은 이 목숨이 하루아침에 돌아가니 원통하고 분한 마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뻣뻣하게 선 장승송장 되었구나.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경을 외우고 불도를 닦았으면 흰 구름 푸른 산의 간대마다 도방이요 비단가사 연화탑에 열반하면 부처 될 것을 잠시 음욕 못 참아서 비명 행사하고 거적 송장 되었구나. 초라니 자네는 동냥고사하느라고 낮에는 탈을 쓰고 목에는 장구 매고 돈푼 쌀 좀 얻자 하고 이 집 저 집 다닐 적에 따르는 것이 아이들이요 짖는 것이 개소리라. 타고난 복이 이러한데 가망 없는 미인 생각에 제명대로 못다 살고 남의 집에 부틈송장 되었구나. 풍류 한 양 5분은 오인맛이 한 통속이라 춘향과 가객이 앞을 서고 가야금의 퉁소소리 칼춤에 서서 치는 북장단 주막거리 시장판이며 큰 동네 큰 장터에 동무지어 다니면서 풍류로 먹고 사니 눈치도 환할 테요 사리도 알 터인데 송장을 쳐낸데도 계집은 하나뿐 누구 혼자 좋은 꼴 보이려 한꺼번에 달려들어 한날 한시에 8송장이 되니 각기 다 원통한 송장이라. 살았을 때 집이 없고 죽은 후에 자식이 없어 뼈를 묻어둘 리 있으며 슬픈 바람 치는 달에 애고애고 우는 혼을 위로할 리 있으리. 생각하면 허사로다. 욕심부려 쓸데있나. 이승의 원통한 마음 다 버리고 저승의 염라왕을 찾아가 절절히 아뢰어서 후생의 복을 얻어 부귀한 집에 다시 태어나면 당신네 몸은 푸른 산에 터를 잡아 각각 장례 치른 후에 매년 기일 돌아오면 내가 제사 지내줄 것이니 제발 떨어지오. 불쌍히 여겨달라 빈 후에 내 놈이 불끈 일어서니 모두 다 떨어졌다. 북망산에 급히 가서 송장짐을 부린다. 석짐은 다 부렸는데 뎁뜨기가 짊어진 강새와 초라니 송장은 등에 붙어 뗄 수 없다. 각설잎에 새 동무가 6송장을 묻어주고 하직하고 간 후에 뎁뜨기가 사방을 둘러보니 큰 소나무 2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두 소나무 한가운데 빈틈으로 2 주먹을 불끈 쥐고 다른 박질에 그 틈으로 쑥 지나가니 짊어진 송장짐이 우두둑 떨어진다. 송장 2토막은 땅에 절퍽 떨어졌는데 가운데 한 토막은 등에 붙어 암만 해도 뗄 수 없다. 좋은 절벽 찾아가서 등을 가는데 가리질 사설이 들을만하다. 어기어라 가리질. 새로 만든 방앗공이 갈듯 문장 공부 가리질. 10년 내내 칼 가는 협객의 가리질. 어기어라 가리질. 봄바람에 저 나비가 향내만 찾아가다 거미줄을 몰랐으며 따뜻한 볕에 저 장기가 소리만 찾아가다 포수가 내는 암꽁 소리 몰랐구나. 어기어라 가리질. 먼저 죽은 여덟송장 앞서 교훈 주었는데 철 모르는 이 인생이 그 뒤를 밟았구나. 어기어라 가리질. 4번째 죽은 목숨 간신히 살았으니 좋을시고 부질없는 세상살이 욕심 참고 사람 되세. 어기어라 가리질. 몽땅 갈아버린 후에 옥녀에게 하직했다. 좋은 남자 잘 가려서 100년 해로하도록 하오. 나는 고향 돌아가서 처자식과 함께 지낼 테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니 개가 천선이 아닌가. 여자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줄 알았더냐. 월나라가 망한 후에 서시가 소식 없고 동탁이 죽은 후에 초선이 간데 없다. 이 세상 오입쟁이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끝내 원통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얼굴을 곱게 꾸민 음탕한 여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생을 그르쳤는가. 이 이야기 들었으면 깨닫는 바 있을 것이니 이 이야기 듣는 사람 복 많이 받고 오래오래 부귀하게 행복하게 사옵소서.